사법정의국민연대 5월 9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창립 141주년을 맞아 고 방우영 재단이사장, 전 조선일보 회장과 고 강영희 부총장, 김용담 장로, 강영희 터조카 전 대법관, 이충일 전 총무처장, 이광환 총무처장, 집단폭력으로 사망한 고 이장우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라. 피해자 고 이장우 선생, 직업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가수원외과 전문실습지도 강사 겸 행정직원, 원고 조남숙. 1.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의 역사. 1. 백낙주는 해방 직후 한국교육심의회에서 신생 한국의 교육 이념과 제도 전반에 관하여 심의할 때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안하는데, 이는 대학의 수기 지신과 일치하고 실학의 이용 후생에 상응하며 기독교의 횡적인 봉사와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 방향으로 홍익인간 이념은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법의 기초가 되어 많은 대학들이 창립되었다. 2. 연세대학 농학부는 1917년 연희전문학교 부설로 출범하여 1967년 연세대학교 부설 농업개발원을 인가받았으며, 기독교 정신으로 땅을 사랑하며 우리나라 식생활 향상을 통한 생활 개선과 농촌 문화 개발을 위한 농업 경영의 이론과 실사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 교수하고 이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이와 같이 용재 백낙준 박사와 박대선 박사의 연세 농업 교육에 쏟은 노력과 정성으로 오늘날 연세의 터전이 되었고, 연세 우효의 발전으로 농업개발원 재정은 많은 흑자를 내게 되었다. 3. 고 배민수 박사 전 숭실대학교 재단 이사장과 설립한 3회 학원은 당시 농촌 지도자를 육성하던 교육기관의 취지와 부합되어 그 사업을 승계시킬 목적으로 1976년 9월 일산 3회 농장 6만 평을 농업개발원을 보고 연세대학에 기증하였으며, 1975년 12월 홍은동 농장 1600평, 1981년 원지동 임야 16,650평도 연세대학에 기증되어 그 기초가 된 농업개발원은 여러 농촌 지도자 육성기관의 뜻을 계승하게 되었다. 이 기증자 뜻, 배신한 고 방우영 전 이사장 갖가지 불법 행위의 점. 당시 조선일보 명예회장인 고 방우영은 1980년 당시 연세대학교 재산이사를 겸하고 있었고, 고 방우영 이사는 재단이사장이 되기 위한 실적을 쌓아야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농업개발원이 개발한 연세우유 사업이 많은 흑자를 내자 연세개발원과 연세우유 처리장을 연세재단에 강제 편입시킨 후 농업개발원을 원주대 낙농과를 신설하면서 폐임시켰다. 2. 국내 최초의 과수원 원예 실습 농장인 3회 농장은 수천 품종의 유설수가 있었으나 연세대학교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애초 고 배민수 박사가 농촌 지도자 양성과 농촌교회 설립 목적으로 기증한 것이었으나 임의로 변경해 초교파 교회 신축은 30년이 지난 2006년 8월경 3회 교회로 신축했다. 3. 고 이장우 선생은 스승인 고 강영희 전 부총장과 김용담 전 대법관, 강영희 처조카 때문에 억울하게 사망하였다. 가 남편은 연세대학교 부설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77년 3월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전임 강사로 입사, 1981년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해농장 부사무장, 1985년 4월에는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전문 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나 학교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광영희 원장이 남편의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잡급직으로 허위 보고한 결과 12년 만에 행정직급에서 기능직 8호봉으로 발령하는 반면 가짜 실습 조교였던 정 씨는 2년 만에 행정직 16호봉으로 발령했다. 다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 93년도 소를 제기하자 95년 당시 강영희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김용담 전 부장판사에게 청탁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95나 30585 김용담 전 대법관은 고의로 농업개발원 위임 전결 규정을 왜곡시켜 기각한 결과 김용담 전 대법관이 사기 판결 때문에 계속해서 패소했다. 자, 학교가 교목실장 박명철 목사 앞세워 사기소 취하로 승소하는 법가 원고는 79년도 다시 소장을 제출한 결과 1998년 2월 20일경 서부지법 최충근 재판장은 피고는 원고 이장우에게 행정직 32호봉으로 발령하라 고 강제 조정 결정을 했으나 학교는 원고에게 소취하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교목실장 박명철을 앞세워 세유했다. 원고는 박명철 목사를 믿고 소취하를 하였으나 학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는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 원고는 소장을 다시 제출을 했으나 법원은 오직 김용담이 사기 판결문으로 부당하게 기각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직인 규정에 보면 농업개발원 원장이 연세대 총장 허락 없이 직인을 사용할 수도 발령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는 장장 20년 동안 강영희 원장은 원고 이장우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강영희 원장이 멋대로 부사무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라고 사기 변론으로 학교가 승소했다. 다 사기 판결한 김용담 변호사와 강영희 부총장 상대로 2011년 9월경 소송을 하여 본바 서울중앙지법원 강태훈 판사는 학교 직인 규정은 판단도 안하고 2014년 8월경 기각하여 항소한 결과 김용담 변호사와 강영희 부총장의 소송 대리인 엄진국 변호사는 소취하를 하면서 모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여 2016년 8월경 소취하를 해주었으나 약속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강태훈 판사 김용담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소송 사기 죄로 고소했으나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나 원고는 2018년 11월 15일 다시 소장을 제출해 진행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정원석 판사는 엉뚱하게도 농업개발원은 자체적 기구라고 학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한 푼도 기여한 바 없는 강영희가 이 조건이 넘는 농업개발원을 강영희 원장 멋대로 해도 되는 개인 소유인 것처럼 2024년 11월 29일 사기 판결을 했다. 이처럼 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할 판사들이 김용담 전 대법관의 사기 판결을 덮어주고자 장장 30년 동안 사기 판결만 하고 있다. 원고 소송 대리인 박희선 변호사는 사학연금공단의 요양급여 5. 원고 소송 대리인 방희선 변호사는
사학연금공단의 요양급여 신청을 못하게 방해했다. 원고는 다시 소장을 제출한 후 97년 10월경 방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며 학교는 남편이 근무 중 사고에 대해 승인만 해주면 사학연금공단에서 달달이 500만 원씩 지급해주는 직무상 요양 신청을 반려했으므로 방희선 변호사는 사학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는 절차를 고의적으로 2009년도까지도 알려주지 않아 지금까지 긴 소송만 하도록 했다. 그러나 98년 3월경 동서 한방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원고가 사학연금공단에 신청했더라면 월 500만 원씩 급여가 지급되고 사망 시 장애부상금, 유족들도 재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김영단 전 대법관과 공모하여 방 변호사는 원고에게 법적 절차마저 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이런 줄도 모르고 방희선 변호사를 98년부터 사법연대 공동대표로 2013년 동안 활동하도록 도와준 결과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음에도 사법개혁을 하는 변호사로 인정받아 자연적 명예회복으로 사건 수임도 많아 부자가 되었으나 방 변호사는 단체에 한 푼도 후원한 바 없이 원고만 이용했다. 원고는 남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하고자 세브란스 병원 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 기록 한 장을 가지고 남편이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한 학교와 강영희, 이충일, 이광환, 방희선, 김용담 사기 판결한 최운수 전 부장판사, 김동호 부장판사 상대로 소송 진행 중에 있다. 6.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 학교는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자 치료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강제 퇴원시켰으나 계속되는 두통증으로 다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자 세브란스 병원은 뇌출혈 환자를 정신과에 입원을 시켰으며 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 기록 가지고 남편은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는데도 판사들은 수간호가 작성한 것도 정당한 진단서라며 학교에 승소 판결을 했다. 학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응급실 박원영 의사는 선천적으로 술도 못하는 남편에게 30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다 라고 의무 기록을 작성하고 하운 의사는 만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뒤 김동석 신경외과 의사는 남편을 강제 퇴원시킨 뒤 1997년 12월 15일경 알코올 의존증 경막하 혈종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자 학교는 허위 진단서를 가지고 직무상 요양보험을 받지 못하도록 승인을 거절하였다. 2001년경 소송을 했으나 학교는 세브란스 병원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결과 원고가 패소하고 항소심은 중앙대병원이 허위 감정하고 최은수 전 부장판사가 증인 신문 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원고가 술 먹고 넘어졌다고 증언했다 라고 사기 판결로 원고가 2005년 6월 24일 패소하였다. 2007년 6월경 박원영 의사, 김동석 의사, 하윤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았으나 서울대학교 병원 손철호 의사는 넘어진 사고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감정하고서도 다만 과거력이 있다면 넘어진 다친 외상성 뇌출혈이다 라고 하자 학교 측 김성중 변호사는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으므로 남편은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원고가 2010년 12월 24일 패소했다. 사기 판결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최은수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본 바 고 이장우는 1997년 9월 16일 근무하다 넘어진 사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사 박영원장 증언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영구 교수, 서울백병원 윤상원 교수 등 급성 경막하 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했다. 진단서를 가지고 남편이 사망하기 전 피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학교가 거절하여 2015년 2월 3일 억울한 누명도 벗지 못하고
작고 했다. 7. 맺은 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인사발령 사건을 당당히 저항하지 못하고 방해할 목적으로 남편이 근무 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추락사고로 다쳤음에도 고의로 강 부총장과 이충일 전 총무처장이 거절한 결과 장장 30년 동안 소송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행히 대한의사협회, 고대 안압병원과 서울 백병원, 박용신경외과 원장, 제19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정의화 의장님이 운영하는 김원묵 기념봉 생봉원, 건국대 신경외과 고영초 교수 등 외상에 의한 뇌출혈과 뇌자상이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세브란스 의사들 상대로 소송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재단 연세대학은 진리와 자유를 배신하고 모교가 제자를 배신하고 스승이 제자를 배신하고 상관이 부하 직원을 배신하여 결국 교직원이었던 남편을 단 한 번도 당당하게 웃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원고 가족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삶들을 살게 했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연세대학에 촉구한다. 1. 연세대학은 창립 141주년을 맞아 고 이장호 선생은 스승이자 상관이던 강영희 전 부총장 때문에 전직 발령을 받았으며 김용담 전 대법관 강시처 조카의 사기 판결로 원고가 패소했으므로 지금이라도 고 이장우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학교가 적극 힘써주길 촉구한다. 촉구한다. 2. 원고 소송 대리인 방희선 변호사는 근무 중 사고는 사학연금공단 신청하면 되는 법적 방법을 고지해주지 않고 도리어 장기간 원고를 기망한 결과 27년 동안 긴 소송만 했으며 최은수 전 부장판사는 판결문 조작하고 김동호 전 부장판사도 판결문 조작으로 원고 패소하였으므로 학교는 즉시 사죄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길 촉구한다. 3. 고 이장우는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에서 장학생 및 수석 졸업하고 12년 동안 1인 3역 제공하였으나 강영희 원장이 중간에 임금 편취하여 시간 강사료만 받았으며 인사고과 허위보고로 직위와 명예마저 착취당했다. 학교는 고 이장호 선생이 27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미지급 임금 30억 원을 지급하라. 5. 고 이장호 선생의 사고 당시 CT를 촬영한 영상 필름 감정한 결과 대한의사협회, 고대 안암병원과 서울 백병원, 박용신 신경외과 의원, 부산 김원목 기념봉 봉생병원도 외상에 의한 뇌출혈과 뇌좌상이라고 진단했다. 연세대학은 세브란스 병원 허위 진단서로 승소한 죄 즉시 사죄하라. 6. 세브란스 병원 교직원들이 후원하는 1% 나눔 운동도 무시하고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교직원에게 시효지난 진료비 3,600만 원을 가지고 공갈 협박하여 5,6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이 웬 말이냐. 즉시 근저당 설정을 말소하라. 7. 연세재단은 재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비용 담보 공탁을 하도록 한 뒤 진료비와 이자 명목으로 공탁금에서 4천만 원을 강탈해갔다. 연세재단은 진리와 자유에 먹칠하지 말고 즉시 반환하라. 2026년 5월 9일 사법정의 국민연대, 공권력 피해 구조연맹, 언론주권행동연대, 인권회복운동 민족정기구현회, 노후희망 유니온 서울본부, 사법척폐 청산운동본부, 연세대학교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네,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